헐 대박,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통장에 무려 2,500만 원이 넘게 입금되었다. 그것도 한 달에. 한 달에 아웃백을 3번이나 가게 되었고 20년이나 벌어먹던 직업인 토목쟁이 인생을 너무나도 쉽게 퇴사했다. 드디어 4년간의 부업 생활이 끝나고 인생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유튜브가 하위 컨텐츠로 대량 학살을 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수익 정지, 6개월 동안 묶인 돈 1,300만 원 포함해서 1억이라는 수익을 냈다. 하지만 나의 핑크빛 인생은 거기서 막을 내렸다. 너무 짧아서 꿈만 같다. 나의 뇌는 도파민으로 중독되어 있었고 수입이 영원히 되어버린 나는 점점 미쳐만 갔다. 처음엔 이랬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AI를 이용해 방구석에서 아주 쉽게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영상을 보게 되었다. 당장 마음은 굴뚝 같았지만 몇백만 원씩 하는 유튜브 강의료를 결제할 용기가 도저히 나지 않았다. 그래서 진짜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무료 강의란 강의는 밤새도록 다 찾아 들으며 돌아다녔다. 그런 무료 강의 하나 들으려면 정체 모를 단톡방에 필수로 들어가야 한다. 나는 그런 단톡방을 여러 군데 들어가 체리피커처럼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먹고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눈팅만 해선 도저히 시작조차 못하겠다 싶었다. 결국 큰맘 먹고 거금의 유료 강의를 털썩 결제했다. 강의를 듣는데 주제도 참 다양했다. 그때 당시 개인적으로 노후 건강 채널이 마음에 들었다. 영상을 만들면서 내 건강 공부도 같이 하고 무엇보다 그 주제가 돈이 된다고 하니까 강의에서 배운 대로 이미 잘하고 계신 시장의 선배님들 영상을 벤치마킹 하였다. 신기하게도 영상 몇 개 올리지 않았는데 바로 반응이 왔다. 조회수가 터지기 시작한 거다. 근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했다. 영상에 뜨니까 시청자분들이 건강에 대한 아주 전문적이고 의학적인 답글을 원하셨다. 심지어 어느 병원인지 구체적인 병원 이름까지 물어보셨다. 순간 이건 진짜 아니다 싶은 생각이 들어 덜컥 겁이 났다. 그래서 주제를 노후 지혜로 급하게 바꿨다. 그러고 영상을 5개나 정성껏 만들어서 올렸는데 이번엔 정말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아예 노출 자체가 되질 않았다. 주제를 바꿔버려서 이렇게 되었나 싶어서 점점 초조해졌다. 이미 강의비로 몇백을 투자한 뒤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불안해졌다. 바로 그때였다. 강의를 듣는 수강생들 단톡방에 누군가가 링크를 하나 툭 던졌다. 호기심에 무심코 누른 그 클릭 한 번이 내 인생을 바닥까지 끌어내릴 줄은 그땐 정말 꿈에도 몰랐다. 그 링크는 바로 나를 돈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노후 사연이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자극적인 황혼 연애 채널이었다. 썸네일 문구와 이미지가 눈을 의심할 정도로 너무나도 자극적이었다. 근데 그때 당시 유튜브에서는 이런 콘텐츠들이 정말 반응이 폭발적이었다. 유튜브에서는 대체 이런 걸 왜 정지시키지 않고 놔두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했지만 사실 내 마음속은 이미 결정을 내린 거나 다름없었다. 내 손은 이미 관련 채널들의 데이터를 미친 듯이 수집하고 있었다. 노후 건강이나 노후 지혜를 운영할 때와는 확실히 몰입도와 분석의 차원이 달랐다. 나는 바로 새로운 채널을 개설했다. 잘 터지는 영상들의 썸네일, 제목, 인트로, 본문 내용, 그리고 마지막 결말과 메시지까지 정말 깊게 파고들었다. 채널에 일관성 있는 메시지도 준비했다. 65세 이상 시니어분들이 나이가 들어도 나를 사랑하라는 메시지. 평생 남편 뒷바라지, 자식 걱정만 하고 살지 말고 자신이 좋아하는 걸 하고 사세요 라는 메시지. 지금 생각하니 참 어이가 없다. 그 나이 때는 살아보지도 않고 공감하는 척했다. 그분들은 그 평생 살아가시면서 얼마나 수많은 어려움을 버텨내셨겠는가. 삶과 가족의 죽음, 외로움, 사업 실패 등 그 수많은 시련을 버텨내셨을 텐데 나는 그저 AI가 대신 해줘서 공감하는 척했다. 내가 지금 고작 돈 때문에 조금 힘들어졌다고 이렇게 티를 팍팍 내는데 그분들은 평생을 얼마나 힘드셨겠는가. 그분들께 죄송하다. 아무튼 난 첫 영상을 올리기도 전에 내 안에서 이상한 자기 합리화와 신념이 생기기 시작했다. 자극적인 썸네일과 인트로로 일단 시청자들을 후킹하되 마무리는 항상 교훈과 나의 메시지로 끝맺음하자. 나름대로 진정성이라고 생각했다. 놀랍게도 영상 단 4개째에 떡상을 하게 된다. 그 영상 하나로 2-3천 명의 구독자가 생기고 영상에 달리는 댓글은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았다. 다른 채널들처럼 복붙하지 않고 한 분 한 분 장문의 댓글을 달며 인생의 선배님들과 진심으로 소통했다. 악플 몇 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긍정적이고 교훈적인 내용들이 많았다. 영상을 보고 내 삶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며 고마워하셨다. 그걸 보면서 나는 또 스스로를 속였다. 거봐. 호킹은 비록 자극적이었으나
마지막을 이렇게 교훈과 위로를 주니 댓글도 좋게 달리는 거잖아. 내 영상은 진정성이 있어 라고 말이다. 그 뒤로는 올리기만 하면 터졌다. 160만에, 130만에, 120만에, 90만에 올리는 족족 떡상을 하면서 한 달에 최고 2,500만 원이라는 거금이 내 통장에 턱턱 입금이 되었다. 자신감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다. 투잡으로 온라인 쇼핑몰을 3년 동안 할 때도 무서워서 못했던 퇴사를 단번에 해버렸다. 그땐 너무나도 퇴사가 자연스러웠다. 친한 친구들, 직장 동료까지 프롬프트를 공유해 채널 세팅까지 똑같이 만들어 주었다. 신기하게도 그 친구들 역시 하나같이 2-3주 안에 수익 창출이 되었다. 소문이 나자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메일이 쏟아졌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유튜브를 잘할 수 있냐면서 그 중에서도 간절해 보이는 분들을 돕고 싶다는 마음에 내가 가진 노하우를 아낌없이 다 공유해 줬다. 단톡방을 여러 개 개설해서 운영하며 대가 없이 모든 걸 퍼뜨렸다. 이런 주제를 하는데도 강의 제안 메일이 계속 왔다. 그때는 정말 어깨에 뽕이 잔뜩 들어가서 내가 무슨 신이라도 된 듯한 착각에 빠져 살았다. 하지만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순간 내 수익 구조가 오직 조회수밖에 없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조회수가 조금만 떨어져도 불안해졌다. 뇌는 점점 더 자극, 더 센 자극에만 눈이 멀어가기 시작했다. 자극적일수록 유튜브에 노딱이 붙는 빈도가 늘어났고 계속되는 노딱과 조회수 하락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서서히 내 삶을 짓밟기 시작했다. 작은 일에도 극도로 예민해지기 시작했고 그 스트레스의 화살은 고스란히 아내와 7살 딸아이에게로 향했다. 나는 조회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 밤낮 없이 모니터만 보느라 7살 딸아이가 유치원에서 뭘 배우는지도 몰랐고 모든 육아를 아내에게 떠넘겼다.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해야 할 집이 그야말로 영혼 없고 돈 버는 작업실이 되어 있었다. 이런 주제를 하면서도 딸내미에게 부끄럽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다들 하니까 돈만 되면 아무 상관없다고 생각했다. 돈에 눈이 멀었고 나의 그릇은 거기까지였던 것이다. 그렇게 우리의 삶이 점점 지쳐가고 돈에 대한 감사함을 완전히 잊어갈 때쯤이었다. 2025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3시 유튜브로부터 이메일이 한 통 날아왔다. 이 채널에서는 현재 수익을 창출할 수 없습니다. 허위 콘텐츠. 눈앞이 캄캄해졌다. 그때 그 감정은 지금 다시 떠올려 보아도 너무나 공포스럽고 두려움에 눈물이 날 것만 같다. 정신을 차리고 바로 항소 영상을 찍어서 접수를 했지만 2026년 새해 첫날 포항에서 일출을 보며 소원을 빌고 있었는데 그 소원은 뜨거운 햇빛에 녹아내려버렸다. 거절 통보를 받는 순간 돈에 대한 욕망과 탐욕이 마침내 사라졌다. 대신 엄청난 불안이 날 뒤덮었다. 포항에서 대구로 내려오는 차 안에서 우리 가족은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너무나 허망했고 짧은 시간 동안 꿈을 꾼 것만 같았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자고 일어나면 거짓말처럼 다시 돌아갈 것만 같았다. 눈을 떠보니 현실이라 다시 울면서 잤다. 울고 자고 겨우 밥 한 숟갈 먹고 또 자고 울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페인 그 자체로 지냈다. 그렇게 2달 동안 어두운 방구석에서 페인처럼 지내다가 갑자기 어떻게든 채널을 다시 살려야겠다는 의지가 불끈 생겼다. 그래, 인정하자. 유튜브가 허위 콘텐츠라는 칼춤을 추지 않더라도 이런 주제와 편집은 플랫폼에서 영원히 잘릴 게 100번 뻔한 결말이었다. 차라리 잘됐다. 이번 기회에 꼼수 쓰지 말고 제대로 한번 해보자. 그날 당장 인터넷에서 아주 저렴한 싸구려 마이크를 구매했다. 처음으로 내 목소리로 직접 나레이션을 하기 시작했다. 채널 주제도 감동이 있는 반전 인생 사연으로 바꿨다. 유튜브로 벌어놓은 돈으로 이번엔 인생 사연 강의까지 새로 결제해서 들었다. 열심히 강의를 보면서 나는 또 어떻게든 남들과 다른 차별화를 다루고 머리를 쥐어짜냈다. 산책과 등산하는 장면을 찍어서 배경 영상 소스로 넣고 직접 녹음했다. 그런데 미래에 대한 극심한 불안감과 압박감 속에서 내 머리가 도저히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밤새워 쓴 대본은 정말이지 눈뜨고 못 봐줄 정도로 재미가 없었고 녹음을 하려고 해도 입에 전혀 붙지 않고 겉돌았다. 아, 내가 진짜 글을 이렇게나 못 쓰는 쓰레기였구나. 그동안 생각은 멈춘 채 오직 AI에게만 의존해왔다. 내 머리로 직접 쓰는 글이 정말 끔찍한 쓰레기처럼 느껴졌다. 그동안 남들보다 프롬프트 하나 잘 만들어서 유행을 부렸던 것뿐이었다.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일단 업로드는 했다. 그런데 정작 영상에 달리는 댓글은 사연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다. 이렇게 해봐야 재승인 안 됩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다들 정지 먹은 폐잔병들이 모여서
이 채널은 과연 제 승인이 나나 안 나나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지켜보는 딱 그 느낌이었다. 댓글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방식으로 해나가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다른 영상을 또 올렸을 때 누군가 댓글을 달았다. 허위 콘텐츠는 절대 안 풀어줍니다.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 편하게 새 채널 운영하세요. 멘탈이 나갔다. 나는 그때까지만 해도 내 목소리로 직접 녹음하고 실제 촬영이나 등산이나 산책 영상 올리면 다 괜찮을 줄 알았다. 근데 허위 콘텐츠는 절대 안 풀어준다니 의욕이 확 꺾였다. 물론 그분의 댓글 느낌은 나를 위해 해주는 조언처럼 느껴졌다. 그게 맞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새 채널을 파서 심리학 채널을 운영했다. 3D 고양이 캐릭터를 만들고 또다시 페르소나와 채널의 메시지를 정했다. 근데 문제가 있었다. 허위 콘텐츠의 이슈가 엄청 커지자 인트로뿐만 아니라 영상의 중반, 후반부까지 움직이는 영상을 했어야 했다. 그런데 그룹 확장 프로그램도 유료로 전환되고 플로우도 너무 느렸다. 나는 클로드 코드로 크롬 확장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어서 사용했다. 부루라는 프로그램도 대본과 영상이 자동 매칭되게끔 직접 만들어 사용했다. 대본도 AI로 구조를 잡고 나의 경험과 관점을 적극 반영하여 직접 대본을 작성했다. 처음엔 구글 AI 스튜디오에서 40대 대구 사투리 버전으로 하다가 나중엔 11랩스에 나의 목소리를 학습시켰다. 하지만 대구 사투리가 아니라 전라도와 경상도가 섞여서 나와버렸다. 구독 해지를 해버리고 직접 녹음을 했다. 차별화를 위해 대구 사투리를 더 진하게 반영했다. 한 달 반 만에 구독자 500명이 되었다. 반응도 나름 좋았다. 시청자분들이 너무 좋아해 주셨다. 뿌듯하고 감사했지만 순간 여기서 현타가 왔다. 영상이 거의 1-20분 사이의 길이인데 직접 만든 프로그램으로 그냥 대본을 돌려 6에서 10초 만에 계속 영상이 바뀌며 끝까지 움직이는 영상이었다. 이 또한 누구나 할 수 있는 양산형으로 인식되면 실컷 해놓고 수익 창출 후에 또 허위 콘텐츠로 정지되면 어쩌지? 요즘 유튜브 영상 보면 TTS 자체가 문제는 아니라는데 그럼 직접 촬영해야 하나? 이런저런 의문에 혼란스러웠다. 벌어놓은 돈은 이미 일부 빚 갚고 차까지 사고 펑펑 써버려서 통장 잔고는 바닥이 드러났다.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계속 불안한 미래를 투자하기가 두려워졌다. 안타깝게도 그 감동적인 심리학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순 없었다. 당장 오늘 먹고 살 돈을 벌어야 했다. 통장 잔고가 0원이 되자 나는 생존의 경고등이 번쩍였다. 처음에는 당근 알바를 갔다. 물건을 들고 올리고 나르는 일이었는데 하루 일하고 잘렸다. 44세 찾아온 50견 때문에 물건을 들 때마다 얼굴이 일그러졌고 사장님은 우린 이런 일이 대부분이라 할 수 있겠냐며 하루 만에 잘렸다. 그날 집에서 맥주 한잔 하는데 왜 그렇게 서러운지 자꾸만 눈물이 났다. 그러게 하던 일 하면 되는데 40대에 퇴사까지 해서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이 너무 처량했다. 아내 무릎을 베고 그렇게 한참을 울고 있는데 딸내미가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다. 딸내미 눈을 보면 더 무너질 것 같아서 무작정 밖으로 뛰쳐나와 도로변을 걸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함에 그저 걷고 또 걸었다. 그런데 문득 오토바이 소리가 계속 들렸다. 여기저기서 부릉부릉. 순간 나의 기억이 옛날로 돌아갔다. 17살 때 아버지가 3기 위암 수술을 받으시고 극적으로 살아나셨다. 그때부터 배달을 했었다. 아마 어머니가 아버지 케어하신다고 정신없으시니 조금이라도 보태고 내가 쓸 돈 스스로 벌겠다는 생각이었던 것 같다. 그러다 19살 때 부모님이 치킨집을 시작하셨다. 아버지도 어느 정도 회복하시고 다니시던 직장을 그만두시고 함께했다. 내가 30살이 다 될 때까지 장사를 하셔서 난 항상 배달을 했었다. 말이 배달이지 내 10대 20대 청춘이 배달로 채워지는 게 그토록 부끄럽고 싫었다. 밤낮 없이 콜이 오고 대학생 때도 연애할 때도 일할 때도 항상 콜이 들어왔다. 요즘은 배민이나 쿠팡 콜이 들어오지만 그때 나는 어머니한테 항상 콜이 들어왔다. 그렇게 하기 싫던 배달 일이 지금은 순간 나의 밥벌이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오래 해봤고 너무나도 익숙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배달을 해보자. 적어도 배달은 내가 땀 흘려 움직인 만큼 주는 가장 정직한 세상이니까. 집으로 돌아가 아내와 상의를 했다. 하지만 오토바이는 너무 위험해서 걱정된다고 했다. 아내의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전기 자전거로 합의를 봤다. 그런데 여기서 아내가 하나 더 제안을 했다. 감사합니다. 요즘 배달하는 영상이 많던데 이제 AI로 하는 유튜브 그만하고 나의 인생을 직접 담는 게 어떠냐고 말이다. 그리고 정지먹은 채널에 올려서 4,000시간을 채워보라고 했다. 허위 콘텐츠는 절대 안 풀어준다고 하는데 그건 그냥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그렇게 전기자전거와 액션캠 등 장비들을 할부로 하나둘 구매했다. 그리고 오롯이 나로 살아내기 위해
존재하기 위해 배달 생존기로 체내명을 바꿨다. 그렇게 배달 인생이 시작되었다. 비올 때는 전기 자전거를 못타니 중고로 샀던 벤츠를 팔아 경차를 구매해 차로 배달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압박감은 배달을 통해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동안 참 매일같이 쏟아지는 AI 기술들을 공부하고 무료 토큰으로 써보고 구독을 해왔었다.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도 하고 프롬프트도 많은 연구를 해보았다. 지금도 수많은 단톡방 채팅창에 영상들이 올라온다. 구글이 더 좋니? 그록이 더 좋니? 시댄스가 더 좋니? 하며 서로 움직이는 영상들을 만들어 올리고 있다. 그러면서 진짜 같다며 너무 잘 만들었다며 서로 칭찬 일색이다. 나도 계속해서 인트로 움직이는 영상 잘 만들려고 노력해왔었다. 수많은 AI 툴들을 구독해 많은 기술을 사용해봤다. 그런데 AI 유튜브는 그냥 짜집기 잘하기 기술인 것 같다. 그 기술들을 쓰는 행위 자체에 빠져 살았던 것 같다. 나는 이제 그 단톡방들 다 삭제하기로 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매일 쉴 새 없이 나의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 그 시간에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게 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프롬프트 연구 대신 나를 연구하기로 했다. 요즘 배달을 하며 정신이 맑아졌고 모든 것이 감사해졌다. 유튜브를 위해 찍는 영상도 아직 서툴지만 하나 둘씩 배워가고 있다. 처음 써보는 캡컷 편집도 하나씩 메모하며 배워가고 있다. 그러고 보니 허위 콘텐츠로 정지를 당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기회가 있었겠나 싶다. TTS로만 하다가 정지를 먹고 나레이션이라는 걸 해봤고 다른 주제로 도전하다가 직접 프로그램도 만들어보고 이제는 AI가 아닌 나라는 사람을 주제로 하고 있다. 그동안 AI 유튜브를 하면서 AI를 잘 다루는 방법과 프롬프트를 잘 뽑으려고만 노력했었던 것 같다. 그래서 요즘 오히려 역설적이게도 AI로 대본을 잘 뽑는 방법보다 글을 잘 쓰고 싶다는 욕심이 더 커졌다. 앞으로 나와 비슷한 연령대인 3050 분들을 위해 영상을 만들고 싶다. 나의 경험과 감정을 공유하여 공감과 희망, 용기를 주고 싶다. 또한 앞으로 이런 영상들로 4,000시간이 채워지면 재승인을 신청해보려 한다. 혹시라도 허위 콘텐츠였던 채널이 승인이 난다면 하나의 케이스가 되니까 영상을 통해 소식을 꼭 알려드리겠다. 이번엔 정말이지 돈을 쫓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 같다. 이번 경험으로 많은 걸 느끼고 배웠다. 요즘 온라인으로 쉽게 돈 번다는 유튜브 영상이 넘쳐난다. 성과 좀 났다고 절대 섣부르게 퇴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나처럼 사업 경험 없는 월급쟁이들은 100% 우울증 온다. 돈 버는 방식은 따라할 수 있어도 그 뒤에 오는 역경을 버티는 건 온전히 자기 그릇의 영역이다. 이번 실패는 내 부족함을 뼈저리게 알게 해준 값진 베타 인지의 시간이었다. 부디 이 영상이 당신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당신의 감정은 돈만 쫓고 있는지 뭘 위해 그 행동을 하고 있는지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생존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배달 생존기였습니다. 배달이 없다. 비가 와서 차 타고 나왔는데 배달 왔다.